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음량이 제대로 수음이 되려나? 아, 좀 자꾸 얘기해 볼게요. 어, 최근에 댓글로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그때 롤러터마 씨의 블로그를 소개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케미컬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 관계가 주는 호르몬적 보상과 여자친구가 줬던 호르몬적 보상이 유지되는 게 끊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요즘에도 최근에도 알람으로 최근에도 막 자꾸 댓글이 달려서 전 여친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전 여친을 뭐 빨리 정리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 주식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팔릴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유일남님 영상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자기 할 일이 진짜 바쁜 사람은 솔직히 여자가 헤어지고 말고 이런 거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전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기는 이제 강가인데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을 가까이 하면 좋다 그래서 제 강변을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여기는 오라지게 추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에 산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눈 오면 더 좋아하고. 여기를 둘러보면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잡초들 다 말라 죽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손등이 이렇게 막 아리고 추운데 이럴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손등이 아리고 추운 거는 이 냉기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냉기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부재다. 열 에너지의 부재. 즉 냉기가 실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의 부재일 뿐이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점이 시시각각 내 손등을 때리는 것이다. 내 뇌에 신호를 줘가지고 빨리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다. 왜냐면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내 뇌는 알고 있죠. 지금 내가 손가락 좀 내밀었다고 동상 걸릴 날씨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항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멤버십에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레코님은 왜 숏을 치시나요? 그냥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 넣으면 되는데 왜 숏을 치시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숏을 치는 이유는 뭐 글쎄요. 그냥 저한테 하나의 유희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유희예요. 그냥. 근데 제가 겨울을 즐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국의 겨울을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는 이 겨울에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모기들도 다 죽고 그리고 웬만한 벌레들 다 죽고 거미들도 다 죽고 잡초들 다 죽고 많은 것들이 죽습니다. 일종의 리셋 같은 거죠. 후퇴고 움츠러듦이고 날숨이나 들숨 중 하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번 리셋이 돼야지 불의 옥잠도 다 돼줘야지 우리 생태계에 도움도 되고 그죠? 그래야지 여름이 의미가 있거든. 게다가 저는 해가 빨리 지는 거를 대학 다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항상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에는 밤이 길었거든. 네, 그럴수록 대학 다니던 내내 겨울방학에 굉장히 많은 사색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색을 하고 많은 깊은 생각들을 했죠. 많은 책들을 읽고 나는 왜 독일에 그렇게 철학자가 많나 했더니 독일이 해가 빨리 진대요. 독일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뭐 여름도 좋아하지만 다 좋아요. 근데 유독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리셋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숏을 좋아하는 이유 다 리셋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모종의 죽음 같은 건데 저는 살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호기심 중 하나가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과연 나는 죽게 되면은 그냥 암흑이 오고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건가? 나는 고깃덩어리인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옛날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겠지만 그것을 처음 자각을 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에 있던 어떤 애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제가 관 뚜껑 안에 눈 감고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상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뒷산에는 무덤가가 있었거든. 거기 잠자리가 아주 많았거든.
그래서 막 잠자리 잡고 했는데 곤충 채집하느라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궁금하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 아주 재밌고.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 호기심은 종국에 해결될 호기심이기 때문에 별로 당장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죽음을 부정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재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의 일부인데 저는 관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여자를 한 명 정리를 했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하건대 그 여자애는 거의 한 8 정도 되는 여자예요. 외모가. 굉장히 아까웠죠. 근데 아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레드 플래그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걔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20대부터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와서 예를 들면 다시 연락을 한다던가 그런 실수를 너무 반복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나는 걔에 대해서 드라마를 쓰지 않거든. 걔와의 관계, 어떤 걔와의 추억, 뭐 차에서 내 차에서 뭐 떡볶이를 먹은 게 됐든 뭘 한 게 됐든 뭐 술 먹고 뭘 한 게 됐든 whatever. 그냥 거기 드라마에 많은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여자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여자가 나한테 뭔가 그만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근데 걔 어떤 모종의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모종의 일련의 행동들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걔도 저한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걔에 대해서 드라마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여친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여러분이 전 여친에 대해서 드라마를 쓰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케미컬한 이유예요. 그게 뭐 무슨 옥시토신이 됐든 도파민이 됐든 뭐 왓더퍽이 됐든 쉣더퍽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보상회로가 멈춘다는 것에 대한 공포지. 그래서 나는 혹시나 뭐 다시 연락을 하고 싶거나 다시 뭐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충동이 들 때마다 마치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재활 훈련을 하는 사람 또는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신의 극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천만다행히도 앞서 언급한 그런 코크나 뭐 시가렛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중독성이 없습니다. 훨씬 더 중독성이 없습니다. 훨씬 클린해요.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은 감정이 묻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감정이 묻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감정이 묻어지고 저는 그거를 체험을 합니다. 뭐 스스로 세뇌를 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매일 하루하루 동안 걔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무뎌지더라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지. 근데 호르몬 시스템이 정확히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성격이 전반적으로 관계 종말에 대해서 관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입니다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여러분이 우리 채널에 있다는 거는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하이밸류 메일이 되고 싶다는 욕심 있는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봐요. 이럴 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의 감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테이티 영화가 얘기했잖아. 남자의 기본적인 미덕은 control your emotion.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내 새끼같이 감정대로 다 했으면은 세상이 질서가 안 잡히겠죠, 그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죠. 나는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이 말 제일 웃겨요. 그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쉣. 오 마이 갓. 정말 끔찍한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저는 거꾸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너를 만나기 전에도 내 인생은 충분히 재밌었다. 사실이거든.
아니, 걔 만나기 전에도 지구는 돌았어요. 내 인생은 굴러갔고. 근데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다면은 그냥 뭐 유감 없이 보내줘야죠. 세상에 여자 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관계에 참 좋은 점은 언제나 풍부하다. 그리고 저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가 또 불교대학 출신이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이런 부처의 말이 저한테 많은 감정적인 위로가 된 것도 있고, 달이 떴다. 우리 달한테 인사합시다. 안녕, 달. 우리 달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생, 인연멸. 인연이면 생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멸할 것이다. 나랑 그 여자애와도 관계가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끊어왔던 얘기는, 뭐 정확히 하면 내가 끊는 거지만, 어떤 나의 어떤 무의식적 영혼이 그거를 끊기로 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릴 것이고, 제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한 11년? 12년 되나? 몇 명 안 됩니다. 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때가 되면은. 내가 일전에 라이브에서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배우 공부하면서 참 세상에 대해 배운 게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운 게 많아서 배우인가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삶에는 내가 주연이지만 조연들도 있고 근데 엑스트라들도 있다는 거. 엑스트라 역할이 뭐예요? 등장했다 퇴장하는 거예요. 단역들도 있고. 근데 내가 단역과 엑스트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이 근처에 외가리가 있는지 생선들이 있는지 막 물이 막 첨벙거리는 소리가 막 나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그 헤어진 인연으로 해서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좀 제 얘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아이씨, 나 지금 이제 슬슬 손가락에서 이제 신호가 좀 과하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만 끊겠습니다. Cheers.